기자수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따로 취재한 이야기, 그리고 선운숙 씨의 이혼과 관련돼서 분석한 내용, 저희가 또 여러 변호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운숙 씨가 이혼과 관련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당초 소속사는 성격 차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실제 선운숙 씨가 동치미를 통해서 심경을 밝힌 후에는 성격 차이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과정에서 유영재 씨의 사실혼, 삼혼 이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선운숙 씨가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저희는 여기서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삼혼 사실,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는 이혼 사유는 무조건 되고요. 그걸 넘어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것, 호적상으로 떼놓으면 이혼이 이제 찍힐 수밖에 없죠.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 내용 자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짚어볼게요. 사실혼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 과연 이거에 대해서도 선운숙 씨가 어떤 피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컨텐츠가 전제하는 건 있습니다. 일단 삼혼과 관련해서 선운숙 씨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삼혼이다 하는 말씀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 부인입니다.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 되고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삼혼 사실은 선운숙 씨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니까 사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사실혼 관계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선운숙 씨가 입장을 냈지만 사실혼이 맞다라고 단정짓진 않았다는 거죠. 기자들이 말하는 사실혼 관계,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 전 있었던 일들은 깊은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사실혼에 대한 얘기는 선운숙 씨가 결혼 전에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얘기가 떠돈다. 근데 근거 있는 사실은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사실은 역시 이런 소문을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선운숙 씨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선운숙 씨와 결혼을 했다.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혼 내용입니다. 저희는 판례 중심으로 볼 거예요. 실제 삼혼을 숨기고 결혼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의 판단이 나올지. 지난 2021년 6월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은 40의 아내와 사별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내도 미국 시민권자였고 이혼 후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동안 한국에 다녀오지 못했다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아내에게 다녀오라고 했죠. 한국에 2주간만 다녀오겠다고 했던 아내는 2달간 지내다 왔습니다. 그러더니 여동생이 이사를 하는데 그 아파트가 시세가 오를 것 같다면서 6억 원에 매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진행이 안 됐다면서 본인이 당분간 매수한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임차인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습니다. 혼인하고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날짜로 계산하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을 핑계를 만들며 미국에 오지 않으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아내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혼을 했고 한국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와는 세 번째 결혼이었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아내에게 연락해 왜 2차례 이혼 사실을 숨겼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뒤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신뢰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즉 재혼까지는 알았는데 삼혼 사실은 알리지 않고 자신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앞선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일단 크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전혼 사실에 대한 거짓말은 혼인 생활 중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이혼을 인정했다는 거죠. 즉 재혼이 아니라 삼혼일지언정 역시나 한 차례 결혼과 이혼 사실을 감췄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내가 적극적으로 전혼 사실을 숨겼고
사연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사정이 인정을 한다면 이는 이혼을 넘어서 혼인 취소 사유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선운숙 씨 이혼 발표 후에 삼혼 보도가 나왔죠. 이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4월 초죠. 그렇다면 7월 안에는 혼인 취소 소송을 내야 그 효력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재혼은 알지 않았냐? 재혼은 알았으니 삼혼도 괜찮다는 뜻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별개입니다. 적극적으로 숨겼고 이로 인해서 혼인을 이어가기 힘들다라고 선운숙 씨가 판단했다면 이 역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만 언제 알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 전 삼혼 사실을 이미 고백했을 수도 있고 혼인 기간 중 서류 등을 통해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선운숙 씨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함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알면서도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가 읽혀요. 그 이야기인즉 결혼 전에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서류 등을 통해서 선운숙 씨가 삼혼이었다는 것을 보도 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은 보도 전에 삼혼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중요해요. 안지가 3개월이 안 남았다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선운숙 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그거는 본인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혹은 안지 3개월이 넘었다.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혼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전 동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결혼 전에 동거를 한 사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사실혼 관계다,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 전에 동거를 했지만 지금 결혼 후에는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게 입증이 된다면 사실혼에 따른 혼인 취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법적으로 혼전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배우자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게 결혼 생활 중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됐고 상대방을 속인 것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고 또는 혼인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서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사실의 경우는 꼭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실혼 전력은 굉장히 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 전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유영재 씨에게 있었다. 이 경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선운숙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보도 후에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사실혼 관계가 선운숙 씨에게 알려진 것은 4월 초 이후라는 거죠. 두 사람은 이미 이혼은 됐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호적상으로 두 사람은 혼인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이 혼인 취소 소송도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사실혼 입증인데 앞선 이 유튜브 채널 연애 뒤통용의 보도를 보면 여기서 사실혼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사실혼 관계가 맞다라고 유영재 씨가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깊은 관계에 있던 사람일지언정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고 단순 동거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예 유영재 씨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관계, 그런 문제는 있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사실혼은 뭘까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선 주관적으로 일단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 내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어 라는 이런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부부에 해당될 만한 공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한 집에 살았다. 이건 단순 동거예요. 이것만으로 안 되고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모, 가족 행사, 친구 행사, 명절 등에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참여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내 집사람이야.
우리 결혼한 상태야. 우리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함께 살고 있어.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외부에 얘기를 하거나 그리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 이거는 의미가 크거든요. 이런 게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선운숙 씨는 사실혼 주장은 보도 후에 알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즉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다만 실제로 그런 여성이 있었다면 그 여성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당신 나랑 사실혼 관계잖아. 근데 어떻게 선운숙 씨와 곧바로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은 본인이 이렇게 살았다. 유영재 씨와 어떤 행사, 가족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스스로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운숙 씨가 이거를 주장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입증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 여성이 연애 뒤통령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 존재하고 그 여성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운숙 씨도 그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선운숙 씨는 빨리 마무리가 되길 원하겠죠. 그래서 이혼 소송도 마무리된 후에 우리 이혼했어요 라고 밝힌 건데 그거랑 별개로 아예 시간이 지난 후에 유영재 씨와의 혼인 자체가 아예 없었다 취소를 시키고 싶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로 꽤 긴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입증의 책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설을 피하기 위해서 선운숙 씨가 아예 그런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행보가 있다면 그 부분도 취재 후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